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휴림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14%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7,1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도 900만 주 가까이 나왔고, 어저께 급등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익 매도를 아래꼬리에서 다 받아 먹으면서 OBVC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은 바이오 섹터에서 HLB 그룹이 치고 올라가면서 거기에 맞닿아가지고 알테오젠이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한 7% 가까이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쪽으로 몰렸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도 이제 세게 좀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도 보면은 코스피 쪽은 조금 내려앉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올라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도 없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나가 이렇게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고객 예탁자금 자체가 85조 원에다가 융자정고 부분이 25조 원 정도까지 가는 기업 상태나 이런 수급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급등 현상이 나타나거나 밸류를 좀 오버슈팅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차익 매도를 중간중간에 조금씩 하시면서 리스크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줄이시는 투자 형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휴림 로봇 차트나 포지션적인 부분이나 수급이나 대응 방법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 엔비디아 젠슨왕에 GPU 26만 장 주겠다. 그리고 로봇줄을 콕 집었고, 거기에다가 뉴로메카 휴머노이드 전용 초경량 하모니 타입 액추에이터 공개 부분까지 나와가지고 로봇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9조 원을 넘어가서면서 PER이 5,800배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올라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클로봇과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하고 유진 로봇이 같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유진 로봇은 많이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보면은 휴림 로봇은 그래도 좀 치고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휴림 로봇하고 유진 로봇이 좀 따라가야 되는 판이지, 휴림 로봇이 절대 로봇 섹터 내에서 고평가돼 있거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같은 섹터의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가지고 높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오늘 엔젤 로보틱스, 로보스타 다 빠지고 있는데 유진 로봇은 빠지네요. 근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버티고 있는 이유가 솔직히 경고 종목으로 진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 매매도 안 돼서 투매 현상이 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어저께 매수세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익 매도가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대 매매가 나와가지고 그냥 매수 타점을 잡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서 탑업인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에서 주가를 내리치기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좀 보도록 하면은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꾸준히 추세선 쪽으로 상방으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방 포지션도 이어가면서 올려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단으로 올라오면은 단기 차익 매도 윗꼬리 부분에서 수출되면서 하방으로 내리치고 또다시 아래에서 수급 처리 들어왔다가 위로 올려치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추세선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보시면 올려쳤다가 윗꼬리 부분 차익 매도 나오고 나서 오늘도 오전에 내리치니까 바로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올려쳤다가 횡보선 가져갔다가 내리치니까 아랫꼬리 수급 처리 들어가면서 또다시 횡보선 가져가는 모멘텀, 그쵸? 여기서부터 이평선은 조금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물론 장대 양봉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솔직히 신용잔고 부분에 대한 신용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급하락이나 뭐 급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급등 현상이 나왔을 때는 버텨주는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또 추세적으로 또 로봇 섹터가 더 밸류를 올리면서 올리칠 거거든요. 특히나가 하반기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면은 피지컬 AI 플랫폼 뭐 공동개발 이런 부분 나오는데 로보틱스 IPO 투자자 논의 중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있어요. HD 현대 로보틱스의 상장 부분에 대한 거요. 그래서 IPO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한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또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 때 옵티머스 부분에 대한 게 3,000대에서부터 10,000대가량 양산 처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 대한 공개 처리가 나오면서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핑거 AI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양산 부분에 대한 걸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분명히 로봇 섹터는 또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정부 측에서 30조 원 부분에 대한 걸 로봇 섹터하고 AI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곧 있으면은 세분화돼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냐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 기업이냐 아니면은 뭐 휴머노이드 기업이냐 산업형 로봇형 기업이냐 하면서 배정 처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휴림 로봇 같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는 기업들은 저거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조금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끼가 다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타점 부분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선적으로 이평선 하단 구간에서 매집선을 장 형성되고, 그 다음에 올려친 거고, 특히나가 신용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꼭 챙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자, 여기 공시를 보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처리가 10일째 되는 날에 풀리죠. 이 날짜가 언제냐면 11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고 나서 내일부터는 이제 해당 요건에 되는지 투자 경고 종목을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처리를 할 수 있는 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하루씩 수준에서 판단을 하고요. 해제 조건에 해당되면은 바로 해제 처리가 됩니다. 근데 해제 처리가 됐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사실 기관 수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킵니다. 그건 다들 아시죠? 기관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은 딱 매도가를 때릴 때는 신용잔고가 높다라고 하면은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킨 다음에 그 개인들이 투매를 나오게 만듭니다. 그쵸? 개인들이 투매를 나오게 만들고 아니면 강제청산이 되게 만든 다음에 하방에서 본인들이 매수를 가져가요. 그러면 강제청산을 안 당하려고 개인들 같은 경우 물량을 더 어떻게 하죠? 더 끌고 오죠. 뭐 현금성 자산을 끌고 오든지 아니면 신용잔고를 더 땡겨서 갖고 오든지 그러면은 그때 거래량이 갑자기 또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막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이게 되고 그럼 그때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항상 유유히 매도가를 때리면서 나갔습니다. 이게 투자 형식인데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오히려 매도가를 잡고 있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들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개인들의 예탁자금이 85조 원에 융자잔고가 25조 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아무리 매도가를 때려도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신용매매가 안 되는 상태에서도 본인들이 뭐 보합권도 아니고 그냥 매수세를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내리고 있지만 선물 포지션은 달라요.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는 10시에서부터 다시 또 들어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콜옵션 부분도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고 풋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최하방권까지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비차익 매수세를 다시 한번 또 들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지수를 올리겠다라는 거고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 포지션에서의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이 18,900계약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 숏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이 2,600건인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오늘 점심에 지금 보면 12시 13분인데 조금 눌렀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권이 더 많고 선물 포지션도 상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정도 코스닥 부분에 대한 거를 올렸다가 바로 또 다시 코스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또다시 순환매 장세예요. 그러면요.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이 숏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이 청산 처리가 나오면은 롱 계약권에서 아무리 수익을 먹어도 전체적으로 수익권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오늘 매도했죠. 근데 매도 물량 비중이 어때요? 굉장히 적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9월 초부터 한번 보아보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냐면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지금 10월 13일까지 봤죠? 그 위에 볼게요. 14일 날짜부터 보시면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매도가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핵심 물량 처리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매도가를 때리지 않아요.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잖아요. 이렇게 딱 올려치잖아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여기에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계속 유지를 시키다가 올려치니까 또 오전에 눌렀다가, 그쵸, 하방권에서 잡아내고 또 올린단 말이에요. 이 매수, 매도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했었을 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처럼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순환매장세가 너무 심해서 이걸 따라잡기 투자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풀매수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투자 경고 종목 처리가 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올라가 버리죠. 아니 신용 반대 매매가 안 나오면은 다시 이제 신용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급격하게 이걸 자꾸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 올라가죠? 개인들 포지션 올리죠? 그럼 신용 잔고 올라가죠? 그럼 거래량 터지죠? 그럼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또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지금 포지션을 보시잖아요. 지금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여기 8,500원에서부터 5,500원 사이에요. 5,000원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동일선상 아닙니까? 원래 아시겠지만 여기 하방권에서부터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왔다가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원래 투매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전만 되면은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물량들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OBBC가 여기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 있던 물량 자체가 이 하방권으로 매수 타점을 많이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평단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투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받아 먹으면서 OBV 이걸 올려치고 있다는 거는 여기 있는 물량 자체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한 밸류가 더 올라가야 된다. 만약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일어나야 된다는 걸 오히려 받쳐주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제한적으로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용잔고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급인 기관수급이 이런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올릴 거야. 우리는 주가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을 거고 지금 이렇게 올리고 나서 여기서 횡보선 가져갔다가 올렸잖아. 여기서 또 횡보선 가져가다가 올리고 또 횡보선 가져가다가 올리는 이 추세적인 모멘텀에 대한 하방 구간을 이으면서 우리는 가져갈 거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상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반드시 잡아서 가져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지만 따라잡기 투자가 가능해요. 특히나가 오후 정도 됐었을 때 조금 차익 매도가 더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사실 오늘 이 오전에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 잡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긴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따라잡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로봇 섹터 부분에 대한 거 이걸 봐야 돼요.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로봇손 아까 테슬라 쪽에서 보셨죠? 기사도 여기도 이제 덱스트러스예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전체를 다 취급을 했었어요. 원래는. 그쵸.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 안에 있는 걸 취급을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로봇선 부분에 대한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게 가겠죠. 덱스트러스. 이렇게 지금 로봇 섹터 부분에 대한 세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구체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도 더 심해질 거고 특히나가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밸류 부분도 이제는 조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PER이 지금 4,800억, 8,400억에 PER이 4,443배인데 휴림 로봇이 지금 보면은 매출액 부분이 올해 한 2,000억 정도가 찍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분기 때가 560억 정도, 그리고 4분기 때가 580억 정도 찍힌 것 같은데, 그래서 2,000억 정도에다가 영업이익 부분이 한 40억 정도 찍힌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로보틱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로보티즈가 지금 시가총액 3조 6천억이요. 휴림 로봇이 8천억이니까 4배 이상 높아요. 그쵸? 근데 PER도 3,000배가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로보티즈가 437억에 31억입니다. 올해 나올 가이던스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림 로봇이 지금 2천억에다가 40억 정도 찍힌 거기 때문에 휴림 로봇이 로보티즈보다 밸류가 더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더 좋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적자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올해부터 뭐 흑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시가총액 9조 4천억에 PER 6,200배까지 때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적자 1, 2분기 다 적자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3분기 때 지금 보니까 매출액 부분 한 200억 정도가 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적자폭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휴림로봇 같은 경 2천억 원이 넘어가고 숫자가 40억까지 때리는데 PER을 갖다가 433배를 받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로봇 섹터에 대한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되면은 휴림로봇은 지금부터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이 상태에서 있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기 삼성전자한테 투자 부분을 받았다라고 해도 지금 휴림로봇 같은 경우도 SK그룹하고 밸류체인 부분에 대한 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막 지분인수 부분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보고 있는 거는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제가 이제 뭐 7,900원으로 보수적으로 말하는데 사실 한 8,500원에서부터 7,900원 정도까지 사이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나올 거고, 이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로봇 섹터는 다른 섹터하고 이 밸류나 아니면은 이 PER을 갖다가 같이 적용 처리시키면 안 됩니다. 로봇 섹터는 로봇 섹터 따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PER 부분에 대해서 6,000배나 뭐 4,000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슈림 로봇이 400배 정도 간다라고 하면 지금 PER로 봤을 때는 10배가 더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상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키 맞추기 장세에서 다른 기업들, 말 그대로 로봇 섹터의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여러분들 이거 MRO 부분이랑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최근에 하나오션이 올랐던 거는 이 핵 추진 잠수함 부분에 대한 거를 미국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을 하면서 승인이 나가지고 올라간 거고, 본 상승의 랠리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도까지 도크가 다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치부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러면 대응 부분이 빠르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먼저 발송 처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일자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모멘텀적인 측면이랑 핵심도 상에서의 수급 상태랑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하락폭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전혀 그런 모멘텀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질 때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래꼬리 수급이 진짜 세요. 그래서 이평선에서 매집선 잘 형성되다가 급등 일으키고 또 빠지려고 하니까 아래꼬리 수급 가져가면서 횡보선 가져갔다가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포지션 부분 잘 보시면서 대응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휴림 로봇은 딱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